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지방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크게 봤을 때는 청약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청약 관련돼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쪽으로 청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쪽 미분양은 조금 더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몫해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됐죠.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인서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청약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있죠. 왜? 수요가 몰리고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대부분 서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의 첫 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욘드 조닝으로 인해서 올 1월이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제시가 됐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용도 지역에서 자율성, 그 다음에 유연성 등 한계가 있었던 반면에 이 비욘드 조닝을 접목하게 되면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의 혁신,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입체적 복합 구역이 핵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 경직된 용도 지역제 변화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용도 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토지가 다 용도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아니면은 녹지 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파해하고 다 같이 융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00년대죠. 1800년대 이제 초기 사업 문화를 보게 되면은 주거, 그 다음에 공업, 상업,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때 봤을 때는 난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자체가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업이라든가 상업지에서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계속 반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바로 녹지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바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고정된 용도 허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제 용도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다기능 복합 용도죠. 위에 나와 있죠. 주거뿐만 아니라 녹지, 업무, 상업, 공업, 공공, 관광 모든 분야가 아우러지는, 모든 특화 분야가 아우러지게끔 용도 지역을 다시 설정해서 개발을 시키는 사업, 비욘드 조닝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2040 서울 플랜에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죠. 이제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이죠. 이 비욘드 조닝을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시는 유연한 도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욘드 조닝과 관련해 이달 용역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착수했다라는 말은 이것을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40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 안에서는 세 가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개발이 된다. 첫 번째죠. 첫 번째로 도시혁신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입체 규제를 최소 구역으로 전면 개편한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여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후부지 고밀 융합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합 용도 구역이죠.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융합적 전환 필요 지역에서 기존 용도 지역 용적률 내 복합 용도 계획을 적용해서 업무, 그 다음에 주거, 생활 모두 융합하게 허용하는 이제 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입체 복합 구역이죠.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 시설의 복합화를 허용하고 밀도 상향을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복합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서 한 지역을 정말 고밀 개발하면서 모두가 아우러질 수가 있게끔 개발하는 도시형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용역업체가 발주가 됐고 첫 스타트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용산에 이루어집니다. 용산 하면은 개발 호재의 메카, 개발 호재의 백화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욘드 조닝 사업이 바로 용산에서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용산 이제 업무지구죠. 그 다음에 세운지구 종로에 위치를 하고 있죠. 최고층 복합개발 본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연내 비욘드 조닝 대상지 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위에 사진이 나와 있죠. 국제업무 사진. 그 다음에 세운상가 일대 등을 신개념 복합 개발이 가능한 비욘드 조닝으로 사업지 대상지로 연내 지정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업무지구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업이 계속 무산이 됐고 나대지로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지역이 이번에 바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용산 정비창 일대와 세운상가죠. 일대의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서 용적률 1500% 이상 초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1500%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롯데타워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타워는 800%로 개발이 됐습니다. 세계 5위의 건축물이죠. 그런데 국제업무단지가 1500%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국제업무단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앞으로 용산은 천지개벽한다. 마천루 지역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도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죠. 다양한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가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지인 용산의 경우는 아무리 하락기가 와도 지금 가격적인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이런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힐이라든가 이런 정말 100억대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의 경우 계속해서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들도 지금 용산을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플러스에서 용산이 조금 더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될 개발 항목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 개발 통합계획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초천 복원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초천 들어보시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들었을 때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만초천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초천의 경우는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대문구 무학재죠. 무학재에서 시작해서 적십자병원, 그 다음에 서울 서부역, 청파로,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가를 거쳐서 원효대교에서 한강과 합류하던 하천으로 현재 미군 부지 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덮었다. 하천을 다 덮어서 그 위에 길을 만들거나 건물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다시 복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경부선 지하 사업 있죠. 그 위로 만초천을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부선 지하 사업도 언제 될 줄 모르는데 이 만초천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개발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변 집값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자연 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강남의 경우는 마천루처럼 고층 빌딩이 들어가 있지만 유일하게 부족한 점이 바로 자연환경 부분이죠. 하지만 용산의 경우는 이렇게 자연환경까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지역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의 차이는 극명하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살아 숨쉴 수밖에 없는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으로 용산이 천지개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서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서울 안에서도 용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투자 금액이 모자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꼬마 빌딩이라든가 몇십억짜리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개발 계획에 맞춰서 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매물과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용산의 가치에 올라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